저희가 준비한 2위 만나볼까요? 어제 윤 당선인 측이 이렇게 맞받아쳤죠. 집무실을 제때 이전하지 못해도 청와대엔 안 들어가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하겠다. 글쎄요, 용산 시대에 앞서서 사상 초유의 통이동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이동에서 당분간 그러면 집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서초동 자택에서 통근을 하시게 되시는 건지 통근길의 시민의 불편은 또 어떻게 감수를 하셔야 할지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통이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한 분이라도 이게 불편하다 느낌을 가지시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 집무실로 갈 경우에 네. 경호를 위해서 이 통이동 건물의 리모델링은 별도로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네. 하신다고 하면은 추산 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신지. 그 예산보다 앞으로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분들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 막대한 손실을 보신 이분들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저는 그 예산이 더 중요하고 그거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용산으로 제때 이전을 못해도 통이동 집무실에서 일을 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전문가 아니라 뭐 보통 사람들이 봐도 야 그럼 앞으로 좀 문제가 있겠는데라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가지로 좀 크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경호 문제, 방탄유리 없고 도청장치 없어서 외부 위협에 취약하다. 외빈들 맞이도 쉽지 않다. 각종 회의도 불편하고 만약에 인수위 이 사무실에서 있는데 국빈 영접이 하면 어떻게 되냐. 출퇴근도 그러면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까지 오고 가는지. 뭐 정말 뭐 문제가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될 건가요? 글쎄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군하니까 윤석열 당선이 멍군하는 뭐 그런 모양새 같은데요. 예. 아마 역대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집무실이 없이 출범한다? 참 이거는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통이동과 삼청동 두 곳의 금융연수원에 지금 인수위원회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각각 이제 공간이 작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이며 세계 여론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한테로 갈 것인지 굉장히 아마 많은 관심을 기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앵커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되면 뭐 경호 문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국무회의도 도대체 그럼 어디서 열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세세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국무회의 하고 또 외빈 오시면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나?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그러면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국방부 가서 할 것인지 뭐 등등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5월 10일부터 그러면 예비비를 통과시켜서 예. 공사를 시작하면 글쎄요 빨라도 한 뭐 7, 8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엄청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완전히 작전하듯이 해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인수위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당선인 측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이제 임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현 정부가 충분히 이 문제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글쎄요 이게 또 우리 바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또 표로 아마 나타날 것인데 글쎄 과연 누가 표로 심판받을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제가 일부러 반대편에 서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네. 어제 윤 당선인 측이 제때 못 들어가면 통이동에 남겠다 배수진 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좀 뭔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 검토를 다 마친 상태에서 통이동에 남겠다는 건지 뭐 서초동에서 통이동 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런 거 다 검토하고 남겠다고 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검토가 뭐 다 못할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러시아워 때 이걸 지금 차단한다 하더라도 한 20-30분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총리 공간이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안가 같은 데 갈 게 또 거기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 또 돈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경호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방탄유리 저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길이 좁습니다, 앞에.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 앞을 지나 왔다 갔다 하면 경찰이 아마 경호에 굉장히 신경이 쓸 겁니다.
그리고 또 당선된만 동시에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외교 활동이 있을 텐데 아마 글쎄요, 참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이동에서 두세 달 잠시 머무를 건데 세금 들여서 방탄유리기 두르는 건 맞지 않다. 방탄유리는 또 없게 하겠다. 뭐 경호 체계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윤 당선자 측의 인수위가 지금 용산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한 10일 넘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생과 경제회복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감정 싸움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본인의 집무실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집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 부분도 감정적이다. 통이동에 왜 머물러야 됩니까? 멀쩡하게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예. 이렇게 됐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뭘 통이동에 가서 방탄유리를 둘러내 만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또 통이동 뭐 하면서 배수진 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에 가서 NSC나 국무회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청와대 안 갑니까? 가야 되잖아요. NSC 하러. 시스템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좀 더 이성을 찾으셔서 새 정부를 청와대에서 맞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용산으로 옮겨서 새로운 집무실에서 어떤 직무를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청와대 나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대통령.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 개인적으로.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 아마 윤 당선인 속내에 가장 가까울 수 있어요. 나도 청와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국민 감시가 없어지면 불통과 부정부패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그 의미, 그게 물론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지키려면 청와대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당초의 약속은 물론 광화문 대통령 시대이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으로 가게 됐다. 지금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준다는 측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있는데 돌려주겠다는 건 여하튼 어찌됐든 그거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안보공백이나 여러 가지를 메우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일단 청와대 개방은 하겠다. 그 약속은 지키겠다.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기에서 얘기했듯이 뭐 다소 좀 한두 달 정도 불편하더라도 일단 절반의 약속이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일부 보도를 보니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현 정권과 대립구도도 원치 않지만 공약 후퇴도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달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청와대와 윤 당선 측의 대치 국면이 길어진다면 당초 인수위는 5월 10일 업무를 시작하고 집무실 짓기를 3일에 하려고 했는데 일러야 8월, 그것도 뭐 엄청 일러야 되는 거고.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답은 나온 얘기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협조하는 모양새를 한 발 더 취해줄 수도 있고, 윤 당선 측도 절대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거에서 한 발 물러서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할 텐데 그 감정 싸움이 좀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뭐 박수현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용산 이전이나 뭐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도 좀 더 지금 현 정부와 협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지점이고요. 왜냐하면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와 어떤 공약 후퇴를 두 개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용산을 못 가게 되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인 양 책임을 떠미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청와대에서는 결국에는 협의사항, 그 인수위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당선인과의 회동도 아무런 제약 없이 회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안이 어떤 것인지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예. 회동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회동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르면 8월, 글쎄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 대치 상황이 길어진다면 통이동 집무실을 당분간 쓸 수도 있다는 윤 당선인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